자, 이번 시간에는 전류의 화학작용과 전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기분해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전기분해. 자, 이 전기분해를 통해서 바로 그 전지의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에 전기를 흘려서 산소와 수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전기분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 일종의 이제 전해액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에다가 전기를 흘려서 바로 산소와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전지 있죠. 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지도 있고요. 뭐 건전지,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건전지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전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화학적 에너지를 바로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일종의 뭐 장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조그만 건전지 같은 것들. 그죠? 그래서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다. 이게 바로 전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게 화학전지와 그리고 물리전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 똑같아요. 그래서 화학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학 반응을 이용한 전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물리전지라고 하는 것은 빛이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물리전지. 그래서 이제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에 용해되어 전류가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물질을 바로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용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분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해액에 전류가 흘러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 이것을 이제 전기분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지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전지의 종류. 자, 전지에는 크게 1차 전지와 그리고 2차 전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번 다 쓰고 방전이 되고 나면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전지 있죠. 그죠? 충전이 불가능한 전지, 이제 이것을 1차 전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망간 건전지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사용하고 충전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우리는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충전하여 몇 번이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납축전지, 그러니까 연축전지라고 하죠. 연축전지와 그리고 알칼리 축전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2차 전지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납축전지, 연축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연축전지 또는 납축전지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축전지, 납축전지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양극에는 뭐가 있고 음극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연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양극에 바로 이산화납이 되어 있어요. 그죠? PbO2 이산화납이고요. 음극에는 바로 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양극에 이산화납, 그리고 음극에는 납이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전해액. 그러니까 전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류가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연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해액으로 묽은 황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묽은 황산이 바로 전해액이고요. 그 다음 비중은 1.2에서 1.24 정도, 이 정도 되겠죠. 그죠? 비중은. 그 다음 공칭전압은 한 셀당 2V 정도 되고요.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기시험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축전지의 공칭전압 한 셀당 2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칭 용량은 10A/h입니다. 이거 두 가지,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칭 전압과 공칭 용량,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건 화학 반응식은 이런 식으로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 정도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방전. 이걸 사용할 때 방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전이 다 되고 나서 충전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충전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그래서 요 플러스 양극에는 이산화납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음극에는 이렇게 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바로 전해액, 묽은 황산, 그죠? 전해액이 이렇게 있어서 전류가 더 잘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이 이렇게 있는 거죠. 묽은 황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양극, 음극. 그리고 물이 발생해요, 물. 그래서 이게 전기분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전류를 흘려서 그 산소와 수소를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축전지는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축전지와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알칼리 축전지가 있죠. 알칼리. 이것은 니켈 카드뮴 전지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양극과 음극이 있어요. 양극에는 바로 수산화 니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음극으로는 카드뮴. 카드뮴은 아주 우리 그 인체에 유해한 그런 중금속이죠. 그렇죠? 카드뮴 같은 경우. 그래서 양극에는 수산화 니켈, 그리고 음극에는 카드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알칼리 축전지고요. 그리고 전해액으로는 이게 뭐예요?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륨이 전해액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연축전지와 거의 비슷하죠. 1.2에서 1.25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칭전압은 한 셀당 1.2V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전지의 용량을 구할 때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자, 공칭전압 한 셀당 1.2V, 그 다음 공칭 용량은 5A/H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응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화학 반응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지에 이제 나타나는 이상 현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전지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 두 가지예요. 바로 분극 현상과 그다음 국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분극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전지에 부하를 걸면, 그러니까 부하라고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뭐 꼬마전구 같은 거, 이것도 한 일종의 부하가 되겠죠. 그래서 전지에 자 부하를 걸면 양극에 수소가 달라붙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이것이 바로 분극 현상 또는 성극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소가 달라붙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것이 바로 분극 현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국부작용은 뭐예요? 국부작용은 자, 이거는 이제 전지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해놓으면 바로 못 쓰게 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국부현상인데 국부작용. 자, 전지의 전극에 사용하고 있는 아연판이 불순물에 의한 전지 작용으로 인해 자기방전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전지를 오랫동안 쓰지 않고 방치를 해두면 바로 못 쓰게 되는 현상. 이것을 바로 국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지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 대표적인 두 가지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분극 현상과 국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지의 접속입니다. 전지의 접속. 자, 우리 왜 그 앞 시간에 그 저항을 접속할 때 직렬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 병렬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자, 여기 전지도 마찬가지로 접속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와 그리고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건전지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건전지가 되겠고요. 이 건전지에다가 전지에다가 지금 지금 부하를 걸어 놓은 거예요. 저항, 그죠? 부하를 걸어 놨어요. 그리고 이 전지 내에도 무엇이 존재하냐? 바로 내부 저항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내부 저항. 뭐 극히 작겠죠. 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저항 값이. 그래서 전지 안에 있는 내부 저항이 존재를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전지의 기전력을 E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에너지원이다. 그죠?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원천. 이것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전지의 기전력을 E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흔히 사용하는 그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몇 볼트를 사용해요? 바로 1.5V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게 기전력인 거예요. 1.5V. 그죠? 그래서 기전력이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지금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회로의 저항이 두 개의 저항이 있잖아요.
전지의 내부 저항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부하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지의 내부 저항에 이제 걸리는 전압, 뭐 일종의 전압 강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하에 걸리는 전압, V는 IR,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그럼 뭐냐? 이거는 이제 키르호프의 그 전압 법칙에 의해서 지금 자 E라는 기전력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압 강화는 두 군데에서 지금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기전력 E는 자 전지의 그 내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 얼마예요?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그래서 IR, 그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부하에 걸리는 전압 V는 IR 플러스 IR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전류 I로 이렇게 묶어주면 뭐가 돼요? R 플러스 라지 R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지에도 소량의 작은 크기의 내부 저항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말해주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식에서 바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V의 값을 구하자는 거죠. V의 값을. 그러면 V의 값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E는 IR 플러스 I 라지 R이 돼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V잖아요. V. 그죠? 그래서 V는 전지의 기전력에서 바로 여기 있죠. 내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자 전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전지에 접속하는 방법 중에서 먼저 직렬 접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렬. 자,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직렬 연결은 바로 일렬로. 그죠? 일렬로 지금 접속을 한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전지가 하나, 둘, 세 개의 전지가 있어요. 기전력이 E1, E2, E3 그리고 내부 저항이 R1, R2, R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플러스니까 이제 굳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전지가 이렇게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여기 위쪽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전지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전지도 이렇게 직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렬로 연결된 것을 우리 직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직렬로. 그래서 기전력 E1, E2, E3 세 개의 기전력이 있겠고요. 그리고 내부 저항도 R1, R2, R3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부하 저항 R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기전력이 얼마예요? 기전력이 세 개의 기전력이 있죠. 그죠? 그럼 기전력의 합은 어떻게 돼요? E1, E2, E3를 전부 합한 값. E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지의 기전력 하나당 전압이 1.5V다. 이렇게 1.5V라고 한다면 전체 기전력은 얼마가 돼요? 전체 기전력은 바로 4.5V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전지를 직렬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그 기전력이 커집니다. 그죠? 그냥 산술적으로 더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부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부 저항도 서로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술적으로 더해 주시면 됩니다. R1, R2, R3를 더해 주시면 내부 저항의 그 합성 저항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회로가 더 간단해져요. 그죠? 그래서 E0, R0 그리고 부하 저항 R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밑에 다시 볼게요. 자, 기전력이 각각 E1, E2, E3 볼트이고 내부 저항이 R1, R2, R3인 전지를 자, 직렬로 연결하고 그죠? 일렬로 직렬로 지금 연결을 하고 외부 저항, 그죠? 부하 저항, 외부 저항 R의 저항을 접속할 때 그때 흐르는 전류. 자, 흐르는 전류 I는 뭐다? 키르호프의 제2법칙. 전압 법칙이죠. 키르호프의 제2법칙에 의해서 자, 기전력의 합은 바로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전압 강화의 합. 그죠? 기전력 E1, E2, E3 합한 거죠. 기전력의 합은 공급되는 기전력의 합은 바로 이 회로에서의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그래서 IR1, IR2,
IR3, 그 다음 I 라지 R.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겠죠. 여기. 전류가 지금 I라면 I만큼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I로 묶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I로 지금 다 묶은 거예요. I로 다 묶어주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전류 I는 결국은 이건 합성 저항분의 기전력의 합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전체 기전력을.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I는 R분의 V. 오음의 법칙. 그래서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합성 저항인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예요? 기전력이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했다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같은 전지 N개를, 자, N개예요. 같은 전지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그 전압이 똑같겠죠. 기전력 값이. 같은 전지 N개를 직렬로 접속하면 그때 전체 기전력은 얼마가 되냐? 바로 전지 하나의 기전력에다가 전지의 개수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세 개의 전지를 직렬로 연결했죠. 자, 똑같은 용량입니다. 1.5V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5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4.5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전지, 한 전지의 기전력에다가 접속한 개수를 곱해주면 바로 전체 기전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R0는 뭐예요? R0도 마찬가지겠죠? R0, 내부 저항, 내부 합성 저항이 돼. 전지의 내부 합성 저항도 마찬가지로 자, 하나의 내부 저항에다가 접속한 개수만큼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R0는 NR. 그래서 결국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오는 거죠. N2는 I, NR 플러스 R. 그러니까 아까 했던 요 식 있잖아요. 요 식에서 R1, R2, R3 이것을 뭘로 바꾼 거예요? NR로 바꾼 것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N2로 바꾼 거죠. N2.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죠. 같은 전지를 여러 개 접속했을 때. 그래서 전류 구하는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는 NR 플러스 라지 R분의 N2다. 이거는 굳이 이게 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숫자로 나오면 오히려 계산하기는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전력. 자, 전압은 몇 배가 증가한다? N배가 증가한다.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요. N배 곱했잖아요. 그죠? 자, 기전력은 N배가 증가하는데 자, 뭐는 동일하다? 용량 자체는 동일합니다. 용량. 아시겠죠? 자, 증가하는 거는 기전력만 증가하고요. 자, 용량은 동일합니다. 직렬로 접속했을 때.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전지의 직렬 접속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전지의 병렬 접속. 그러니까 직렬의 반대에는 병렬로 보시면 되겠죠? 병렬. 그러니까 병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직렬은 일렬로 연결한 것을 이제 직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병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한 거예요? 병렬은 나란히. 그죠? 나란히 연결한 거지. 이런 식으로 나란히 접속한 거. 이것을 이제 병렬 접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지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전지를. 지금 똑같이 세 개를 연결했어요. 같은 전지겠죠? 이렇게 전지 세 개를 이렇게 병렬로 지금 접속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속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직렬 접속인 경우에는 그 기전력 자체가 E1, E2, E3를 더했잖아요. 그죠? 더했는데 병렬인 경우에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세 개의 전지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기전력 자체는 똑같다는 거죠. 얼마? 2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기전력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다 100개를 이렇게 병렬로 접속해도 기전력은 똑같이 2가 됩니다. 안 변해요. 그래서 이거는 E0가 그대로 2가 되는 거죠.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저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자, 직렬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직렬일 경우에는 곱했잖아요. 그죠? 더했잖아요. 그런데 병렬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N분의 R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3개죠, 3개. 3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 이때는 3분의 R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전지 M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가 돼요? N분의 R이 되겠죠.
똑같은 전지를 n분의 r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3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3분의 r이 될 겁니다. 3분의 r. 3개 연결했으니까 4개 연결했다? 그러면 4분의 r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전지니까. 그리고 부하 저항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같은 전지 몇 개를 m개를 같은 전지 m개를 자, 병렬로 접속을 하면 자, 기전력은 어떻다고? 기전력은 안 변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2가 되고요. 그 다음 내부 저항은 n분의 r이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같은 전지이기 때문에. 같은 전지라고 하는 거는 내부 저항도 같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n분의 r이 바로 내부 합성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기전력 E는 지금 어떻게 그 V는 IR이라는 그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전류 I만큼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전류가. 그래서 I 곱하기 자, 저항은 합성 저항은 여기 지금 n분의 r이라는 저항과 부하 저항 라지 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더하시면 되는 거죠. n분의 r 플러스 라지 r이다. 그죠?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이제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바로 n분의 r 플러스 라지 r분의 기전력 2가 된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식은 같은 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기 m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같은 공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전지를 병렬로 접속했을 경우에는 뭐라고요? 기전력은 동일해요. 하지만 용량은 몇 배가 증가한다? n배만큼 증가한다. 아까 직렬 접속과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직렬 접속인 경우에는 기전력이 n배만큼 커졌지만 용량은 동일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병렬 접속은 그 반대예요. 병렬 접속인 경우에는 기전력은 동일하고 용량은 몇 배가 된다? 지금 m개를 연결했으니까 n배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용량 자체는. 그죠? 이렇게 해서 병렬 접속도 직렬 접속과 이제 잘 비교하셔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지를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을 혼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네, 혼합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항도 마찬가지로 그 직렬과 병렬을 혼합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전지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지는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직렬 접속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이 혼합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 같은 전지 n개를 직렬로 접속한 것을 자 보세요. 같은 전지 n개를 직렬로 접속한 것을 몇 줄? m줄 만들어서 이 m줄을 병렬로 접속하면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내용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자 같은 전지 n개를 일단 직렬로 접속했대요. 직렬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자 이거를 이제 n개로 할게요. n개. 지금 여기 지금 두 개만 그렸지만 자 이게 n개라고 지금 표시를 할게요. n개. 자 n개만큼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을 몇 개 지금 연결한 거냐면은 병렬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이제 몇 개를 연결한 거냐면은 이렇게 m개만큼을 이렇게 지금 병렬 접속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같은 전지 n개를 직렬로 접속했어요. n개를 직렬로 접속, n개를 자 직렬로 접속한 다음에 그것을 m개의 줄로 m개 하나, 둘, 셋, 넷 몇 개? m개 이런 게 m개 있다는 얘기예요. m개 자 m줄로 만들어서 이 m줄을 어떻게? 병렬로 접속을 하면 나란하게 접속하면 잘 보세요. 자 기전력은 얼마 돼요? 기전력은 몇 배라고요?
n배. 그죠? n배라고요. 왜냐면 여기의 기전력과 여기의 기전력과 여기의 기전력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했죠. 병렬 접속일 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한 줄로 보면 이 제로가 얼마예요? n 곱하기 2죠. 그렇죠? 직렬로 접속했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n2, 여기도 n2, 여기도 n2. 동일하다고요. 병렬일 때는. 그래서 전체 기전력은 n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근데 내부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겠어요? 내부 합성 저항은 얼마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의 합성 저항은 n 곱하기 뭐예요? nr이죠. nr이죠. 그런데 이런 게 몇 개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m개만큼 연결되어 있죠. m개만큼.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부 합성 저항은 m분의 n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m분의 n 곱하기 r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렬과 병렬이 합해 있으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자, 기전력은 뭐가 된다? 기전력은 N2는 전류 곱하기 N분의 NR 플러스 라지 R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식에서 전류 I는 N분의 NR 플러스 라지 R분의 NE 이렇게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식이 문자로 되어 있어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이게 숫자로 표현이 된다면 쉽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전지에 그 충전 방식이 나와요. 그 충전 방식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정의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정의를 쭉 나열해 놓고 이게 어떤 충전 방식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보통 충전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충전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표준 시간율로 소정의 충전을 하는 방식을 보통 충전 방식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 급속 충전 방식은 어때요? 용어 자체가 좀 빠르게 충전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 보통 전류의 2배에서 3배로 충전하는 방식을 급속 충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균등 충전 방식. 자, 균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균등이라고 하는 것. 그죠? 똑같이 나누어서, 그죠? 공평하게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 충전 방식을 사용 시 각 셀에 일어나는 그 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1에서 3개월마다 1회씩 정전압 10에서 12시간을 충전하여 각 셀 용량을 균일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도록 충전하는 방식을 바로 균등 충전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동 충전 방식이죠. 그래서 이 축전지와 부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병렬로. 그래서 보시면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 그죠?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을 누가 부담해요? 충전기가. 여기. 충전기가. 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을 충전기가 부담하고 그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누가 한다? 축전지. 그죠? 축전지요. 그죠?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식.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동 충전 방식. 그래서 이제 회로 개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회로 개통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교류, 변압기, 정류 회로, 그다음 필터, 부하 보상, 부하. 요 사이에 이제 전지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회로 개통 순서 아시겠죠? 요 회로 개통의 순서도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회로 개통. 그래서 부동 충전 방식의 정의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림까지.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요 개통도, 부동 충전 방식의 개통도도 직접 그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류 충전 방식이 있죠. 세류 충전 방식. 이것은 자기가 방전한 양만 항시 충전하는 부동 충전 방식을 바로 세류 충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트리클
트리클 충전 방식이라고도 해요. 세로 충전 방식.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축전지 용량 구하는 거 있습니다. 축전지 용량. 그러니까 축전지 용량 같은 경우는 뭐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죠? 축전지 용량을 물어보는 공식. 이 공식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축전지 용량. 그래서 축전지 용량 C는 L분의 1 곱하기 KI. 단위는 암페어 아워입니다. 암페어 아워. 그래서 축전지의 용량 C는 L분의 1. L은 이제 보수율, 용량 저하율인데 일반적으로 이 보수율 같은 경우에는 얼마로 주어져요? 0.8 정도로 주어지죠. 보수율 같은 경우는. 그죠? 네, 보수율. 그리고 K는 환산 시간 개수고요. I는 방전 전류입니다. 그래서 축전지 용량 구하는 공식 숙지하셔야 돼요. C는 L분의 1 곱하기 KI. 단위는 암페어 아워다. 이게 바로 축전지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2차 충전 전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뭐 공식을 물어보진 않아요. 계산 문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차 충전 전류는 공칭 용량분의 전격 용량 플러스 표준 전압분의 상시 부하. 요 2차 충전 전류 이거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 반드시 좀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전류의 화학작용과 전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류회로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